미인의 댄스 선생님이 수업 중 갑자기 사망하였고 시신이 장례식장에 안치되었습니다. 순찰관은 미인의 시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는 미인 여성의 시신에 대해 사악한 의도를 품고 음란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체와의 관계.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미인 선생님이 범해졌을 때 갑자기 시체가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찰관은 죄수일까요? 아니면 구원자일까요? 이 놀라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06년 6월 중국 장쑤성 난징의 한 경찰서에 기이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이 장례식장에서 강제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인의 마지막을 처리하는 곳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이러한 환경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경찰은 즉시 행동에 나서 신고자가 언급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놀라게 된 건 신고자가 고인의 가족이 아니라 이미 사망이 확인되어 화장될 예정인 고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는 장례식장의 순찰원인 샤오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신 도난 및 장기 밀매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가끔 발생했기 때문에 장례식장은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순찰 인원을 늘렸습니다. 샤오리는 그중 한 명으로 그의 일상 업무는 시신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샤오리는 평소처럼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갓 들어온 여성의 시신 위에 하얀 천을 들어올리자 눈앞의 광경은 전례 없는 충동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시체는 사망한 상태에서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가릴 수 없었고 그녀의 화장은 정교하고 얼굴은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샤오리는 감정이 텅 빈 싱글 남성이었는데 그는 갑작스러운 아름다움에 즉시 매료되었고 샤오리는 욕망에 이끌려 무고한 고인을 유린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그렇게 쉽게 처벌에서 벗어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변태적인 행동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려는 그 순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샤오리가 시체 안치실의 고요를 깨트렸습니다. 시체가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샤오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느닷없는 질문은 마치 청천벽력 같았고 샤오리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모독한 몸이 기적적으로 깨어난 것을 보고 그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샤오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샤오리는 거의 이성을 잃고 바지조차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비틀거리며 시체 안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밖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도 이 장면에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질문할 틈도 없이 흰 천을 두른 한 여성이 뒤따라 나오며 큰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외치며 샤오리가 성추행했다고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자세히 보니 그 여성이 바로 시체 안치실에 있던 시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크게 놀랐지만 샤오리의 실수에 비해 비교적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응급전화를 걸어 여성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여성이 한 고발과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샤오리를 신속히 제압했습니다. 여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점차 안정된 상태가 되었고 경찰의 심층 조사와 함께 사건의 진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신고한 여성의 가족에게 문의한 결과 부활한 여성의 이름은 샤오야로 춤을 사랑하는 젊은 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며 일에 대해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샤오야는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현장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놀라 도망쳤고 곧 도착한 동료가 샤오야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며 그녀의 부모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딸이 일하다가 갑자기 기절했다는 소식을 들은 샤오야의 부모는 걱정에 가득 차 즉시 딸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샤오야가 과로로 인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판단하고 사망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소식은 마치 청천벽력과 같아 샤오야의 부모는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들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큰 슬픔에 빠져 병원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 위로했지만 샤오야의 부모에게는 장례를 조속히 준비할 것을 권했습니다. 샤오야가 현지 사람이 아니지만 시신을 고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족들은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고 장례시장에서 화장을 한 후 유골을 고향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샤오야의 어머니는 딸이 생전 아름다움을 사랑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샤오야에게 깔끔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세심하게 화장을 해주어 딸이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떠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정성껏 치장된 딸을 보며 어머니는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화장 일정이 다음 날로 잡혀 있어 샤오야의 시체는 잠시 시체 안치실에 안치되었고 이후 샤오야는 강제로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샤오야가 이미 사망으로 선언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그녀는 실제로 생명 징후를 잃었고 의료팀과 여러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연구와 진단을 통해 이 수수께끼의 진상을 밝혀냈습니다. 사실 샤오야는 극히 드문 일시적인 사망 상태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춤을 가르칠 때 큰 동작과 빠른 리듬으로 인해 몸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뇌가 일시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심장과 맥박 활동이 현저히 약해지거나 멈추게 되어 외관상으로는 사망과 유사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샤오야가 긴급히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 실제로 호흡이나 맥박, 심박수 등의 생명 징후가 없었기에 의사들은 이를 근거로 사망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샤오야가 왜 부활할 수 있었는지는 샤오리의 부적절한 행동에 기인합니다. 비록 이 행동 자체는 극히 나쁘지만 이 특별한 상황에서의 격렬한 동작이 의외로 샤오야에게 물리적인 진동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 진동이 샤오야의 체내 적혈구 순환을 촉진시켜 뇌의 혈액과 산소 공급이 점차 회복되었고 결국 호흡 기능이 회복되면서 그녀가 서서히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샤오야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자신이 죽음의 경계에 서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옷을 입지 않은 채 시체 안치실에서 깨어났고 강제로 관계를 맺어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출근 도중 불명의 인물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겪은 일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름이 끼쳤고 만약 자신이 제때 깨어나지 않았다면 화장장으로 바로 보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 두려움은 지금도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비록 샤오야가 샤오리의 범죄에 의해 피해자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샤오리의 행동이 간접적으로 그녀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익과 손해를 따져본 후 샤오야와 그녀의 가족은 심사숙고 끝에 샤오리의 부적절한 행동을 추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샤오리의 행동이 완전히 무죄임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법과 도덕은 각기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샤오리의 행동은 분명 법을 위반하고 타인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샤오야 가족의 관용은 인도주의와 개인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는 샤오리의 행동의 본질과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샤오야 가족이 샤오리에게 용서를 표했지만 사회의 공정과 법치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은 여전히 샤오리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샤오리는 강한 억울함을 표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을 강제로 관계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룬 것은 이미 사망으로 선언된 시신일 뿐이며 이는 침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변명은 샤오리의 도덕적 관념의 심각한 결여와 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진취성이 부족해 졸업 후 이상적인 직업을 찾지 못했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며 부모에게 의존해왔습니다. 생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그의 부모는 그에게 장례식장에서의 일을 알선해 주었던 것입니다. 샤오리는 직장과 수입이 안정되어서도 결혼 문제는 부모의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회적 범위가 좁아 직업의 특성상 적합한 파트너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장기간의 외로움과 감정결핍은 그의 심리를 점차 왜곡시켰고 건강하지 않은 욕망을 키워 결국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재판 중 법원은 샤오리의 행동이 실제로 시신에 대한 모독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이 행동이 침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샤오리의 변호사는 샤오야가 이미 사망으로 선언되었으므로 샤오리가 주관적으로 그녀의 생전 의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시신모독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건 심리를 복잡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망으로 판별된 후 다시 살아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샤오리의 부적절한 행동이 의외로 샤오야의 소생을 촉진시켰고, 만약 이 사고가 없었다면 그녀는 화장되어 세상을 떠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신중히 고려한 후 샤오리에게 시신모독의 주관적 범죄 행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신모독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샤오야의 생명을 구한 점과 샤오야 가족이 용서를 표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형량을 감경하기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샤오리에게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건의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었지만 사회에서의 논의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 대중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일부는 샤오리를 옹호하며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객관적으로 생명을 구했으므로 선악이 상쇄되어야 하며 심지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극단적인 의견으로는 샤오야와 샤오리를 결혼시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기준은 항상 공정과 정의에 중점을 두며 샤오리의 시신모독 행위는 그가 피할 수 없는 죄책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지만 그의 범죄를 면죄할 이유는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법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인간적 배려를 갖추고 있으며 샤오리에 대한 형량은 이러한 정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는 그의 행동을 용인하거나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네티즌들은 샤오리의 행동이 사회 도덕과 법적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단순히 시신모독을 넘어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의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지만 이를 통해 촉발된 사회적 반성과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샤오야는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장례식장에 이송되었고 이는 중대한 의료사고로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뻔했습니다. 이는 젊은 생명의 존속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병원 측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또한 정비와 규범화 작업이 시급합니다. 샤오야의 부활은 다행스러운 사례일 뿐 대다수의 고인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시신에 대한 불경이나 모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인이 편안히 안식하고 존엄을 지켜야 할 마지막 장소이며 세상을 떠나는 성스러운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모독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고인의 평화와 존엄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고인에 대한 존경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과 법적 기준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